반갑습니다. SH 종합영어 이상헌입니다. 오늘 24강. 오늘도 SH 종합영어를 통해서 영어의 뼈대를 세워봅시다. 오늘 강의 중에 기출 문장 속에 숨겨져 있는 5초 컷 정답 찾기 비법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장될 강의 속에 들어있는 3가지 핵심 설계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라틴 어원 중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OB와 OP가 있어요. OB 또는 OP로 시작되는 이 라틴 어원이 사용된 어휘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휘가 크게 확장될 수 있거든요. 이 OB 또는 OP로 시작되는 이 라틴 어원의 그 변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에서 그 가주어 또는 가목적으로 쓰이는 이 이트가 있잖아요. 이트 중에서 출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거는 가주어로 사용된 것을 활용하기에는 좀 문제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가목적어, 이 가목적어로 평가라는 게 이게 출제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게 문장 어떤 작문 능력이나 영작 능력이나 또는 문법 실력을 평가하기가 좋기 때문에 가목적어 이트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즉 가목적어 이트가 반드시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면은 그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영어 공부가 아직 부족하면은 가목적어 이트가 반드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한 것을 실은 다음에 그리고 밑줄을 그어서 평가를 하는 거죠. 학교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오형식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속에서 가목적어 이트가 쓰여야 되는데, 이트가 빠지면은 왜 틀리게 되는지 그 원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물주구문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우리 1번, 그리고 2번은 가목적어 이트, 3번은 물주구문. 또는 뭐 무생물 구문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아닌 어떤 물체나 무생물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구문인데, 영어에서 쓰이는 아주 독특한 구문이거든요. 즉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 물주구문이 그렇게 쓰이질 않아요. 근데 영어라는 데서는 이게 본격적으로 아주 잘 쓰이는 독특한 구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물이 주어일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우리말처럼 자연스럽게 번역할 수 있는가, 그 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익혀도 우리 영어가 한층 더 어떤 영작을 하거나 그럴 때도 세련미를 갖출 수 있고, 또 문제를 풀고 독해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 24강에서는 그 넘버 11번 어법상 명사 상당 어구에 대해서 또는 명사 상당 어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명사 역할을 하는 그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투부정사, 동명사 또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뭐 이런 종류들이에요. 또는 관계대명사 절이 있기도 하고 의문사 절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거 우리 공부 많이 했죠. 얘가 명사구 역할을 해서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 즉 주어나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문사절 또는 관계대명사절 또는 관계부사절, 이런 것들이
문장 속에서 쓰이는 예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1, 2, 3번 예시 문장을 하나씩 들어보시오 그랬는데 의문사 플러스 후보장사 what이라는 의문사에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지 I didn'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목적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the boy refused to tell where he hid the money. hide, hid. where he hid the money. 어디에다 그 돈을 숨겼는지를 말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 말이죠. tell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where가 이끄는 이 절이 그 tell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리고 3번 This is the place where the boy hid the money.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장소다. The place where 장소니까 where를 쓴 거죠. 여기서 이제 where는 이제 관계 부사로 쓰인 거예요.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인데 얘가 그 보호로 쓰인 거죠. this 수식을 하는 거죠. place를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 역할로. This is the place where the boy hid the money. 그 소년이 돈을 숨긴 바로 그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그 장소다. 기출문제 2022 수능 2021 수능과 2022 수능을 놓고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2회에 걸쳐서 연속 출제됐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요즘에 유행을 타는 거고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이 내용들이 이제 학교 중간 기말고사에서 선생님들이 자주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해당 문장에서 이유에 해당하는 for what이나 또는 why가 쓰이는 건데 여기서 이제 for를 뺀 의미로 what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는 거죠. what으로 바꿔서. 자, 문제를 보면은 동그라미 4.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but actually they a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자,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서 단어 자체는 여기서 complex가 있고 복잡한 그리고 반대로 simple 그리고 simple과 같이 붙어서 logical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가 상반되는 뜻으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at이 이끄는 what으로 시작되는 이 문장인데 두 줄 반짜리 문장인데 but이 등장했죠? 그래서 but 이하는 새로운 독자적인 주어 수로를 갖는 거고 but 이전에서의 수로는 어디 있어요? 수로를 찾는 게 먼저 항상 쉽다고 그랬죠? should be complex, should be가 수로인가? 아니면 would not be surprising? 이게 수로 비슷한 게 두 개가 나타나면 우리가 독해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동사처럼 생긴 애가 여기서 should be가 있고 뭐뭐 되어야 된다 또는 would not be 두 가지 형태가 보인다면 어느 게 이 문장의 그 수로인가 그 말이에요. 어느 게 수로일까요?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이 앞부분이 주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Should be complex. 복잡해야만 된다. 근데 would not be surprising. 이 뒤에서 would not be surprising. 놀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온 would not be surprising이 이 문장의 but 이하의 문장에 이게 그 수로가 되는 거죠. 이게 동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what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대명사 형태나 이런 것이 이끄는 부분이 이 문장이 그러면은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세포의 대사, 신진대사와 어떤 세포의 대사작용과 구조가 복잡해야만 한다는 것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서프라이징 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울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rather 차라리 다소 오히려 그러나 실제로 오히려 단순하고 logical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셀 메타볼리즘하고 스트럭처가 요 글에 화제가 되는 거죠. 셀 메타볼리즘하고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글쓴이의 주장은 얘네들이 simple and logical 하다고 하는 거죠. 얘네가 컴플렉스 이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출제된 그 왓의 밑줄친 요 4번이 맞는 표현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 요 앞부분에 있는 요 구절을 한번 우리가 써보면은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그 셀 머타벌리즘하고 그 스트럭처가 반드시 복잡해야만 된다라는 걸로 요거 자체로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왓은 어느 위치냐? 왓은 무슨 역할이냐는 거예요. 왓의 문법적 기능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왜 이걸 이게 전치사 for가 빠져서 for what 무엇 때문에 왜 for what은 한마디로 why의 뜻이 되는 거죠. Why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왜 복잡해야만 되는지는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놀라울 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즉 이걸 지금 현재 왓으로 놓고 출제된 왓으로 놓고 이걸 해석하려면 해석이 이게 막혀요. 이게 구조가 딱 안 논리적으로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for what이 이래야지 말이 되는구나. For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왜 metabolism and structure가 이렇게 컴플렉스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would not be surprising. 놀라울 만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들은 여기서 they 복수는 뭐 말하는 거야? metabolism하고 structure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오히려 차라리 simple하고 logical하다 그 말이거든요. 이 설명을 보면은 why 주어 s는 should be complex 말되죠. 이 주어 s는 왜 복잡해야만 되는가?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그죠? 또 다른 말로 why를 두 개의 단어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For what? S should be complex 그죠? 무엇 때문에 S는 should be 왜 그 복잡해야만 되는가 이렇게 하면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for를 전치사 for를 뒤로 넘겨서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주어진 출제된 형태를 됐다 그러면 여기서 뒤에 맨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for가 붙어야 되는 거죠.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for would not be surprising. 그러니까 이 문장을 옳게 쓰는 방법이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요거 꼭 연습장에 쓰면서 직접 구조를 따져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정답이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옳은 표현이. 옳은 표현이 몇 가지다? 1, 2, 3, 세 가지라는 거예요. Why S 블라블라블라 be complex 또는 why 대신 뭐야? For what 블라블라 또는 for 전치사 for를 맨 뒤로 돌려서 what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for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문장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올바른 문장이려면 for what cell metabolism and structure should be complex would not be surprising, but actually they are rather simple and logical.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여기서 우리 complex라는 단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요거 5번 그룹에 있는 요 단어 복잡한, 정교한, 심오한 요거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복잡한 complicate, complicate 또는 complicated, intricate, complex, sophisticated, elaborate, 심오한 profound 또는 deep.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내용이 깊고 난해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이런 단어 쓰는 그럴 때 쓰는 complicate, complicated, intricate, complex, sophisticated, elaborate, profound, deep. 그래서 complicate 그러면 타동사로서 무엇을 복잡하게 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과거분사로 complicated 그리고 그것의 형용사로 만들어진 complicate 이게 이제 같은 어원에서 complicated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intricate 그다음에 sophisticate, elaborate
요 단어들도 결코 무시하지 못하게 이걸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진짜 뭐 구분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얘네들이 선택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sophisticated라 이런 것도 너무 elaborate라든가 intricate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나머지들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 개 단어를 절대 안 익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수능에 인쇄된다니까. 모의고사 인쇄되고. 잘 알겠죠? 2021 수능. 자, 전체 문장을 읽어본 There is no way to know what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or atypical of the response of humans as a group. 자, 해석을 해보면 There is no way to know.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What the subject responses are typical. 전형적인. 그리고 A라는 접도, A라는 접도나 AN이라는 접도는 라틴 어원상으로, 그래서 라틴 어원으로 A나 AN은 not나 without, 뭐뭇이 아닌, 뭐뭇이 없는 이런 반대 뜻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typical, 전형적인, 그럼 atypical은 뭐겠어요? 비전형적인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ypical of something, 그럼 뭐뭇의 전형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typical of the response of 누구의 대답, 누구의 응답? humans, 인간의 응답의 전형적인 그 말이에요. typical of 이하의 전형적이다. of 이하의 전형적인 상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of 이하가 뭐야? humans. 또 as a 그룹이 또 따라 붙어 있는데 전체로서의, 단체로서의 인간의 반응에 왜 전형적이다 그 말이에요. atypical이면 비전형적이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게 출제 교수님들이 이런 걸 딱 해놓고 4가 들어간 건데 4를 딱 빼놓고 4 wash여야 되는데 지금 y라고 해야지 말이 해석이 되는데 4를 빼버리면 이게 독해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막히도록 출제되어 있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면서 이거 4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 말이 좀 성립되는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가 들어가야지 이 문장이 말이 된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그 subject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피실험체, 실험을 하는 실험자가 아니라 실험 대상인 그 존재들 있죠. 피실험 대상들이 반응들이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피실험체들의 그 반응이 무엇에 대한 반응이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무엇에 대해서 전형적이에요? 그룹으로서의 인간의 반응, 사람의 반응, 어떤 인류 전체의 그 반응, 인류 전체의 반응이란 게 있잖아요. 인류 전체의 반응. 인류 전체의 반응을 살펴봤을 때 그것의 전형적인지 비전형적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즉 피실험자의 반응들이 그룹으로서 인간의 반응에게 전형적이거나 또는 전형적이거나 비전형적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설명을 읽어보면 의문사가 이끄는 절 why they are typical or atypical 이 know의 목적어잖아요. 그죠? 알다 모르다. 즉 to know 형용사가 의문사절을 그 의문사절을 목적어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상 이유 원인의 why나 for what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올바른 문장으로 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there is no way 알 수 있는 방법 to know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을 why the subject's responses are typical 그 피실험체들의 반응이 왜 전형적인지를 알 수 있는 way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 전체는 there is 또는 is not way 그거거든요. 그러면 there는 유도부사란 말이에요. 유도부사예요. 얘는 문장의 골격에 해당하지 않고 문장을 유도하기 위한 부사인데 그러면은 no way
요게 문장의 수로가 되는 거죠. No way is. 어떠한 길도 있다. 즉 어떠한 길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는 큰 골격에서 이 문장 전체의 구조는 SV 이정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문장 전체의 골격은 there 이런 거는 문장 골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is가 문장의 수로고 no way가 주어란 말. No way is. 근데 이상하니까 앞에 유도부사 there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no way is. 그래서 SV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ig tree 이게 주어죠. was there. SV 구조죠. A big tree was there. 그러면 이게 일형식 구문이잖아요. there는 이제 부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there was a big tre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There was a big tree. 유도부사 there가 앞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there is no way 블라블라 이거 이 문장 전체 구조는 유도부사 빼고 no way가 S고 is가 V인 SV 일형식 문장 구조라는 거 이해하죠? 자, 1번 그룹의 어휘구는 전형적인 표준의 또는 통례의 전형, 고정관념, 클리셰 이런 어휘군이거든요.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자, 한꺼번에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어휘가 빨리 늘어납니다. 자, typical, 전형적인 그 말이죠. 전형적인. 그래서 convention이 전통이나 인습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conventional, 전통적인 인습의 틀에 박힌 standard, 표준의 관례적인 custom이 관습이죠. customs 그러면은 관세가 되고 customs는 관세, 그죠? customs 그러면은 얘는 이제 관세가 되는 거고 custom은 관습, 전통 이렇게 되는 거죠. customary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그 유효어가 어떻게 돼요? typical, conventional, 전통적인 틀에 박힌 인습의 standard, 표준의 customary, 통례의 관습의 이런 말이죠. 그래서 라틴어 어원에서 A나 AN의 역할은 not나 without의 역할이거든요. atheist. 이거는 이제 그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그래서 atheism이라는 단어도 수능 단어로 꼭 중요한데 이게 우리 학술적인 단어는 수능 어휘로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요도가 큰 거죠. atheism. 이게 무신론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 그리고 theism 그러면은 이거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그리고 theist 그러면은 유신론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러면은 무신론자는 atheist.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또 라틴어원에서 이 theo 이런 단어는 얘가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 갓을 말하는 갓. 그렇죠? 갓. theo라는 게. 그래서 신학을 theology라 그러거든요. theology. 자, 학문 이름 들어가 알러지 들어가고 그 theo가 들어가면 이게 신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theology 그러면 이거는 신학이라는 단어로 이것도 우리 이제 그 수능 단어예요. 중요한 수능 단어 theology. theo 요거가 이제 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요 어원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enthusiasm. 이게 무슨 뜻이죠? enthusiasm이 이게 열정이라는 뜻이잖아. passion. 정열. 그죠? 그래서 enthusiastic. 형용사는 enthusiastic. 여기서 thu에서 요것도 theo의 변형꼴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신이 나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신이 나한테 들어와 있으면 막 열정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신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깨어나고 막 신이 충만한 상태가 돼서 막 열정이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면은 제가 안에 신이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enthusiasm, 열정. 그래서 THU에서 이게 theo라는 그 신이라는 그 라틴 어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theo와 관련된 theism 그러면 신을 믿는 유신론자, theist 그러면은 유신론자, 그 다음에 atheist, A가 반대말이니까 무신론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 atheist 그러면 A가 들어갔으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 그 다음에 atypical은 typical의 반대말, 비전형적인.
그래서 비전형적인 거니까 그 atypical, unconventional, standard에서 unstandardized, standardized가 이게 표준화하다라는 동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의 과거분사로 standardized, 그러니까 표준화되지 않은 그 말이죠. unstandardized, unconventional, standardized 표준화하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또 uncustomary, customary의 반대말로. 자, 그래서 우리 요 어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전형적인 typical, conventional, standard, customary. 자, 반대말은 unconventional, 그 다음에 uncustomary, 그 다음에 standardized의 반대말로 unstandardized. 그쵸? 그리고 typical의 반대말 atypical. 자,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능 어휘는 학술적인 단어가 그 중요도가 높단 말이에요. 학술적인 지문을 갖다가 인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단어들 중요한 유신론자, theist, theism, theology. 신학을 뭐라 그래요? theology, 신학. theology.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총정리해야 된 어휘구는 130번 그룹. 자, 주관적인, 객관적인, 객체, 주체, 자, 백성, 피실험체, 이의, 그 다음에 찬성하다, 반대하다. 자, 서브젝트, 아브젝트 얘기를 거 알겠죠? 자, 1번, object. 자, 동사일 땐 object. 반대하다, 그 말이에요. oppose. 찬성하다, approve, disapprove. be against, be for. assent의 반대말, dissent to. 전체자 to를 쓰죠. 그 다음에 resist, 저항하다,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대적이다, be hostile, hostility, hostile, hostility. 그 다음에 어디 반대 표현을 던지다, vote against. 그 다음에 저항하다, protest. 이게 pro, 단순하게 이제 어발음을 하는 거예요. pro 이러지 말고 protest. 자, 반대하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object. 명사일 땐 object. 하지만 동사일 땐 object. 이런 경우가 많죠. oppose, opposition, approve, approval, disapprove, disapproval, 반대, 부결. 그 다음에 be against, n이 빠졌네, 그죠? against, dissent to, 동의하는 건 assent to, resist, resistance. 그 다음에 resistant, 그죠? insistent, resistance. 우리 persistent 이거 세트로 공부했었죠? hostile, hostility, vote against, protest. 자, 이런 단어들이 반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 이 object가 또 명사일 때는 객체, 물건, 목표, object. 형용사 objective, 객관적인 목표의 이런 뜻이고 objective 자체를 그냥 명사 뜻이 있어요. objective 자체가 목표, 뭐 물건, 객체 이런 뜻으로 object, 물건, 객체의 목표, objective, 객관적인 목표의 이런 형용사 내가 objective가 어떤 그 목표, 목적, 물건, 객체라는 명사를 쓰게 돼요. 그다음 반대 objection, 이의. 그래서 법정 용어로 objection 그러면은 objection 그러면 이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objection 그러면은 이의 있습니다. 찬성하다 be in favor of, approve, before, go along with 잘 어울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agree with somebody 동의하다 agree to something 사람은 with agree with somebody 사물일 때 뭘 써요? agree to something assent to 아까 dissent to를 쓴다는 거 지지하는 거는 찬성하는 거죠. support, vote against, vote for 그 다음에 consent to, assent to, dissent to 외우고 싶죠? consent con은 together니까 consent to something 동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ssent to 반대하는 거는 뭐예요? dissent to 자, 요거 이제 한 세트로 공부하면 잘 외워지겠죠? consent to, assent to 그 다음에 반대하다 dissent to 그 다음에
share the view. 의견을 교환하는 건 동의하는 거죠. 그쵸? 지금 우리가 어휘 공부하는 게 이게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치 이게 막 어휘 지금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게 대학교 수준을 대학교 수준으로 놓고 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수능 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전교생이 300명이면은 300명이 수능을 봤을 때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 되냐는 거예요. 웬만한 그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과연 몇 명, 10명이 쉽게 나옵니까? 300명 중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10명 이내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작년 경우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애플 그럼 사과, 애플 사과, 애플 사과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한글 뜻으로 톡톡톡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걸로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어휘를 암기하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그 암기를 그렇게 단편적인 한글 뜻으로 해서 했다 하더라도 독해에 써먹지는 못해요. 실상으로는 여러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독해 써먹지 못하고 단편 뜻으로 외운 것을 독해를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수능 난이도의 그 지문 난이도를 봤을 때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독해를 제대로 못하네. 그리고 너무너무 막혀. 문장 구조에서 막히는 사람도 있지만 어휘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어휘 때문에라도 독해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애플 사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오브젝트 반대하다, 오브젝트 반대하다, 오브젝트 반대하다, 이렇게 공부한 걸로는, 어, 절대 수능 대비가 되질 않아요. 절대 수능 대비가 안 된다고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하다, oppose. 자, 여기서 반대 명사, opposition. opposite. 그 형용사로서 얘는 이제 반대편의 상대 그 말이죠. 그다음 명사로서 그냥 opposite 그러면 정반대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치사로서 뭐뭐 반대편에 이렇게 쓰이라고. 그러니까 opposite는 요 명사로 그냥 막바로 쓰여요. 반대의 것, 정반대, opposite. 형용사나 또는 뭐 전치사로 봐서 반대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protest, 저항하다, 항의하다. 명사로도 그냥 protest, 항의 이직이 되고. 근데 그 subject, 본문에서 subject가 나왔죠? 일단 주제, theme의 뜻이고, 우리 뭐 영어, 수학, 뭐 화학 이런 과목, 그 subject가 그 백성, 옛날 시대에 나 글이 나왔을 때는 백성을 subject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체, object가 객체일 때 어떤 주체. 그리고 실험, 이거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실험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체니까 실험을 하는 사람이 그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서 서브젝트가 실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실험자가 아니라 뭐다? 실험 당하는 가령 예를 들어 흰 쥐를 가지고 실험한다면 레트가 서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흰 쥐를 놓고 실험할 때 레트가 서브젝트가 되고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문법에서 주어를 말하는 거고 서브젝트라는 형용사는 뭐뭐에 지배받기 쉬운, 뭐뭐 지배받는, 뭐뭐 받기 쉬운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가 뭐예요? be subject to 그러면은 be liable to, be apt to, be prone to 그래서 뭐뭐 하기 쉬운, be subject to, be liable to, be apt to, be prone to 자, 그런 뜻이죠.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하는 경향성, 뭐뭐 하는 약간의 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고요. 뭐뭐에 취약하다. 뭐뭐 받기 쉬운, be subject to, be liable to, be apt to. 그러니까 subjectivity 그러면 주체성 이거면 subject 또는 주관. 자아는 뭐라 그래요? 자아나 개성은 selfhood. 그다음에 심리학에 잘 쓰이는 거 자아, ego, ego. 자, 그 우리 뭐 프로이드 글이 인용이 됐다 그러면 ego. 그다음에 di 그럼 이게 자아란 뜻이에요. independence, 독립성, autonomy. 오토 할 때 그 오토스라는 것이 셀프의 뜻이거든. 그 자동이란 뜻인데 셀프. 그 다음에 나머스가 이게 법이에요. 자기 스스로 막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타노미 그러면은 자치권을 말하는 거지. 그 어떤 지역이 자치로 다스려지는 거. 오타노미, 자치 또는 자치권. 그래서 이 그 셀프라는 오토가 들어있고 여기 나머스라는 것이 법을 말하는데 그래서
그 스스로 법을 집행해서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법을 이제 그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게 자치다 그 말이에요. 오타노미. 알겠죠? 자, 2025 수능. 그래서 B의 living과 to live 어느 것이 맞냐? situating or situated at an elevation of 1,350 meters, the city of Kathmandu, which looks out on the sparkling Himalayas, enjoys a warm climate year-round that makes blank here pleasant. 자, 여기서 situating 어떤 것이 situate는 무엇무엇 어디에 위치를 해놓다라는 타동사거든요. situate. 그래서 어디에 놓여졌다? 1350m의 고도에 놓여져서 그리고 the city of 카트만두. 자, 이게 동격 표현의 오브. 카트만두 시는 which가 수식을 하고 있고 enjoys. 이게 이제 이제 수러 V가 나왔잖아요. 그럼 city of 카트만두가 주어 S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트만두 시는 즐긴다. warm climate. 따뜻한 기후를. 그리고 기후를 즐기는데 1년 내내 그 말이죠. 근데 그 따뜻한 warm climate을 또 여기서 관계대명사 that가 수식을 하죠. 그 warm climate인데 어떤 warm climate면 that makes blank here pleasant. 여기서 사는 것을 즐겁게 해주는 거. that makes 만들다 makes의 목적어가 돼야 되거든. 그럼 투부정사도 물론 이제 그 명사적 용법에서 목적어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선택하면 makes to live here pleasant 약간 어색해. 투부정사하면 여기처럼 makes it 다목적에서 makes it pleasant 해놓고 다목적어를 해놓고 그 다음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명사는 명사거든. 그러니까 living 여기서의 생활을 pleasant하게 만들다. makes living here pleasant. 그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living이 와야 된다. 이거 조금 이따 또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located랑 같은 뜻이죠. situate 무엇 어디에 위치하다. 그래서 locate, situate, 그렇죠? located 또는 situated at an elevation of 1,350 meter, 1350m의 고도에 놓여져 있어서 자동사, 타동사를 감별하는 그런 문제죠. 여기서는 이제 situated를 해야 되고, 하트만두 씨는 looks out, 밖으로 쭉 이렇게 보고 있어. 눈이 어디에 접목해서 on the sparkling, 그 반짝반짝 빛나는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밖으로 쭉 보면서 그 시야가 거기에 딱 접촉되는 거죠. 그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카트만두 씨는 year round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즐긴다. 근데 그 따뜻한 기후는 여기서의 생활을 즐겁게 쾌적하게 해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능동태, 수동태 구분하는 거에서 situated로 해야 되고, 오형식 문장인데 warm climate makes living here. 이게 이제 목적어란 말이에요. 목적 보호가 OC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iving here 동명사 지금 명사 맞단 말이에요. 이걸 간단한 문장을 바꿔보면 he로 바꾸는 거죠. He makes living here pleasant.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부정사로 한다면은 he makes to live로 하면은 he makes it pleasant. he makes to pleasant 하면 여기서 he makes to pleasant here pleasant 이러면 약간 좀 어색하단 말이에요. 이게 he makes to live here pleasant. 그러지 않고 이럴 때는 가목적어를 선택을 하는 거야. He makes it pleasant. it가 뭐예요? 가목적어 it가 to live거든요. He makes it pleasant to live here. 알겠죠?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이거 중요한 거라서
요거 교수님들은 요런 걸 중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장을 볼 줄 아는가, 독해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그래서 S makes 그 다음에 명사가 바로 오고 형용사 문화네요. 그래서 makes living here pleasant. 오케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해야 될 오답은 뭐냐면은 S makes 투부정사 형용사 과연 이게 피부로 잘 와닿나 어색하지 않은 걸 보자고요. makes to live here pleasant. 이건 좀 이런 영어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makes to live here pleasant. 이럴 때는 어색하기 때문에 makes it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makes it pleasant. 뭐 하는 것이? to live here. 그래서 가짜 목적어 it를 세우고 진짜 목적어 그게 뭐다? to live here 이렇게 뒤에다 놓는다는 거죠. makes it blah blah 그것이 뭐냐? to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형식 문장에서 it를 쓸까 말까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투부정사로 이렇게 그 투부정사가 목적화 될 때는 어색하기 때문에 it를 써야 makes it blah blah 투부정사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죠? 2003년 수능 여기서 be analysis냐 analyzing이냐 무엇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At that time, getting rich information was very expensive, and the tools for analysis or analyzing it weren't even available until the early 1990s. 해석해보면 그 당시에 at that time, in those times, getting rich information, 풍부한 정보를 얻는 것은 was 매우 비쌌었다. 비용이 많이 들었었다. And, 자, and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어 동사. The tools for, 무엇을 위한 도구들? 무엇을 위한 도구들? For analysis 또는 analyzing it. 근데 여기서 it가 나온단 말이에요. 분석을 하는. 그, it라는 목적어를 취하려면은 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동사가. 그쵸? 동사가 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그 전치사 for란 말이에요. 전치사 for something이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for의 명사이어야 되고 it를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이어야 되는 거가 이 정답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중에서. 그러면 명사 동사 함께 되는 건 이건 뭐예요? 이건 동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동명사.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analyzing으로 해야 돼. 그래서 analyzing을 해야지 얘가 it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고, 그 for 전치사의 그 목적어도 될 수 있고. 근데 analysis 그러면은 for analysis 괜찮아. 그러면 for analysis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of 전치사를 또 째. analysis 하고 it를 목적어로 취해야 되니까 이거는 전치사 of를 재서. 그래서 for analysis of it 이렇게 of가 붙어야 되는 거죠. analysis가 답이 되려면은 it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전치사 of가 있어야 돼. 목적어를 취하는 목적어에 of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nalysis 하면 the tools for analysis of it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analyzing일 땐 그냥 the tools for analyzing i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분석하는 그 도구들이 워낙 심지어는 접근 가능하지도 않았다. cannot get 그 말이죠. could not get. 얻을 수가 없었다. available. 얻을 수가 없는 접근이 불가능한 not accessible 그 말이죠. until the early 1990s.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을 분석하는 그 도구들을 얻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 available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 중요한 단어로 information, expensive, 그 다음에 analysis, 그 다음에 available 이 단어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다, 통지하다, inform, 자, notify, acquaint, 누구를 알게끔 하다, 그 다음에 또는 자동사가 쓰이지만 information, 그리고 알리는 사람, informant, 통지자. 그래서 inform이 영어에서 어떻게 쓰여요?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이렇게 쓰이죠. 또는 inform somebody that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inform 뭐 고지 알리다, 정보를 주다, 알리다, inform 알리다. 그러면은 진짜 그 영어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이렇게 쓰인다는 걸 알아야지 inform을 이용한 영작을 하셔 그래서 영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inform somebody that로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표현을 알아야지 같은 단락 안에서도
표현을 달리하면서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inform somebody of something, inform somebody that. notify somebody of something, notify somebody that. acquaint somebody with something, acquaint somebody that.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불하다, 뭐뭇에 비용이 들다, 값을 부과하다, 비싼, 매우 귀한, 요금, 뭐뭇이 이상하여. 중요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저 보면 첫 번째 비싼, expensive, costly. ly가 붙었지만 이것은 부사가 아닌 형용사라는 거. 비싼이라는 형용사예요. costly는. high priced. 그 다음에 반대말 in을 붙여 inexpensive, 값싼, cheap, worthless, valueless.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수능에 이미 나왔었어요. 이거 또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매우 귀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invaluable. 그다음 priceless. P로 시작되는 동의어를 쓰시오. 그럼 price를 써야 되는 거예요. invaluable에 동의어인데 P로 시작되는 거를 쓰시오. 그러면은 priceless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invaluable. 그래서 in이 붙어 있다 그래서 값어치가 없고 price인데 less니까 price가 값이 없는 거니까 이거 값어치 없는 cheap, valueless라고 생각하면 한 문제 틀린다는 거 꼭 명심하고. 그래서 invaluable의 이게 뜻이 뭐다? 매우 비싼, 값을 매길 수 없이 비싼. 그래서 very costly, 매우 비싼 그런 뜻이죠. much precious, very expensive, very treasured, 소중히 여기는 거죠. 보물처럼. 그다음에 very cherished, 매우 아끼는, 소중히 여기는. 그다음에 무료로, 공짜로, free of charge, for free, 그다음에 for nothing. 근데 이 for nothing이 뜻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처럼 무료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 성과 없이 헛되인데 그 우리 수능에서는 요 2번의 어휘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for nothing이 뭐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런 뜻으로 for nothing이 세 가지로 쓰여요. 무료란 뜻으로, 그리고 뭐 이유 없이 뭐뭐 했다 할 때 for nothing. 그리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헛되이란 뜻, in vain, vainly, without success, for nothing. 그 다음에 fruitless, 그 다음에 pointless, 그 다음에 중요한 거 futile.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futile, 성과 없이 헛되이, useless, worthless, 그 다음에 to no avail 중요하고, to no avail, to little avail 중요해요. 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무 성과 없이 헛되이. 자, 그게 for nothing, in vain, 그 다음에 futile, 성과 없이 헛되이, 그 다음에 avail이 없는, to no avail, to little avail. 그 다음에 무엇을 희생하여, at the expense of, at the cost of, at the sacrifice of. 자, 요거 중요한 수고예요. at the expense of, OVR을 희생하여, at the cost, 무엇을 희생하여, at the cost of, 무엇의 값을 치르면서, at the sacrifice of. 자, 예문 해석해 보면 How much does it cost to use a shower service from here to 잠실? 여기서부터 잠실까지 샤워 서비스는 그 불어에서 샤워가 운전사를 말한다 그래. 운전사, 드라이버. 샤워 서비스 이용하는데 얼마입니까? 그 말이에요. How much does it cost to use your shower service from here to 잠실? 그다음에 How much do I owe you? 얼마나 너에게 빚지고 있니? 무엇에 대해서? For the shower service to here. 여기까지. 여기서 뭐 from here도 그렇고 여기서 here가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 앞에 나왔으니까 here가 이제 명사 here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샤워 서비스한테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뜻이고. How much do I owe you for the delivery service? 이 배달 비용을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그런 뜻이죠. 너무 중요한 거로 다시 정리합시다.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자, priceless 그룹. priceless 동의어가 뭐다? invaluable. 여기 les가 붙어 있고 ing이 붙어 있다고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여기에 잘 속는다는 것이 이게 40년, 50년, 60년, 70년 이게 계속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자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valuable의 동의어를 주관식으로 쓰는데 P로 시작되는 거 써라. 뭐 써야 되는 거야? priceless. 그다음에 값어치 없는 건 이제 valueless, worthles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n이나 les가 붙었다고 무조건 없다라고 생각해서 값어치가 없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세요.
자, 분석하다, 해석하다, 합성하다, 종합하다. 51번 그룹. analyze. SE를 써도 되고 ZE를 써도 되고. 이제 수학에서 이제 해석하다 그래서 analysis 그러면은 해석 수학을 analysis 뭐 미분 같은 걸 얘기할 때도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study 연구하다 조사 examine 시험을 보게 하다는 뜻도 있고 검사하다 조사하다 inquire into 안으로 파고들면서 질문하는 거니까 inquire into 조사하다 investigate 그다음에 analyst 분석가 주식 뭐 그 분석가 그러면 이제 analyst라고 그러죠. analysis analytic analytical water is analyzed be analyzed into oxygen and hydrogen 산소와 수소로 분해된다 그 말이죠. 반대말 합성하다 synthesize synthesize 종합하다 합성하다 synthesis 종합 합성 synthetic synthetic 합성의 종합의 그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헛되고 무익한 유익한 이용 가능하다 많이 요거 같이 available 아까 나왔는데 아까 그 또 뭐 for nothing 그거 하면서도 겹쳤고 여기서 말레레라는 이 라틴 어원이 힘을 가지고 있다 또는 뭐 유용하다 be of use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발레리가 좋은 거죠. 근데 그 옛날엔 이거 저번에도 한 몇 번 정리한 이거 L이 들어가면은 이게 긍정 플러스 단어고 요 N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단어예요. 그래서 L이 들어간 게 옛날 사어로 지금은 안 쓰이는 단어인데 베일이 가치나 유용성이 있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얘가 베일이. 근데 지금은 안 쓰이고 근데 베일은 형용사로서 헛된 무익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avail 그러면 베일 좋은 게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긍정 단어에서 avail 그러면 use, success 뭐 효용, 성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of little이면 없는 거잖아. avail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of no avail 또는 of little avail은 뭐 소용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뜻이에요. of little use, of no use. 자, 소용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of little avail, of no avail, of little use, of no use. 이게 한꺼번에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prevail. 앞에서 프리가 앞이란 뜻이잖아. 앞에서 힘을 가지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prevail 그러면 몸을 이기다, 우세하다. predominate, win, triumph. 이기다 이런 뜻이고 또는 뭘 정복하다, conquer. 또는 그 두 번째는 prevail이 유행하다, 보급되다. 그래서 be widespread. Something is prevail. 그러면 something is prevailing 뭐 유행하고 막 보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be predominant.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요 prevail이라는 단어 중요하고 그다음에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또는 소용이 있는 유용한 이런 뜻 또는 시간 you available at blah blah 언제 좀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available이라는 형용사예요. 이용할 수 있는 소용이 있는 또는 시간을 낼 수 있는 available. 그다음에 이 배인이란 뜻은 헛된 무익한 n자 들어간 배인은 이렇게 마이너스 배 이름 플러스예요. 여기서 그 헛된 무익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원은 이게 반우수가 비어있는 그 without 물질이 없는 비어있는 반우수에서 온 거예요. 반우수 비어있는. 그래서 in vain 헛되이 그래서 뭐 vainly without success for nothing fruit pointless futile 중요하다고 그랬고 useless worthless 그다음에 to little avail to no avail avail이 없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죠? to no avail 또는 to little avail 효용이 없는 것이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고 부질없이 괜히 공연히 헛되이 이런 뜻이에요. for nothing이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잘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치사 for의 목적어가 돼야 되니까 명사 자격을 갖춰야 되고 it라는 목적어를 가진 건 동사 자격을 갖춰서 동명사 analyzing, analysis면 of가 붙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이어야 하고 동명사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간별하는 점이. 그래서 이런 거 간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교수님들이 아주 문제를 칼같이 진짜 아름다운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답을 골라내는 비결은 이런 문법 지식이 아주 튼튼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더 설명하면은 그 라틴어 어원 중에서 그 OB나 OP 또는 이제 OC, OF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들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디 길의 가운데 막고 쓰는 거. in the way of 어떤 길 가운데 있으면 방해라는 거잖아요. 길을 막는 거. in the way of 뭐뭇의 길을 막고서 또는 반대 opposite 또는 against 또는 뭐뭇을 향하여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자세레 또는 잭트 그러면 이게 던지다, throw의 뜻이에요. 그래서 conject 그러면은 함께 던져보는 거거든요. 함께 그 발생 가능한 생각들을 막 가능성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conject 그러면은 추측하다 그 말이에요. guess하고 동의해요. guess. 그 다음에 conject의 명사가 conjecture인데 conjecture 명사 자체를 또 추측하다라는 동사로 써요. 그래서 conject 또는 conjecture 추측하다, guess의 뜻이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inject는 안에 던지는 거니까 주입하는 거죠. 그 다음에 object는 반대편에서 던지는 거니까 반대하는 거고 반대편으로 subject 밑으로 던지는 거죠. 밑으로. 앞으로 던지는 거 발사하다. 앞으로 던지다 그 말이에요. project, object, subject 또는 프로젝트 이제 기획하다 이런 뜻도 있고 reject는 다시 던지는 거니까 줬더니 다시 던져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요 뜻을 꼭 알고. 자, 요 중요한 접두어인데 요걸 알면은 또 우리가 어휘가 또 쉽게 또 확장될 수 있어요. OB나 OP 이거는 어떤 첫 번째 이미지는 딱 가로막는 벽의 이미지라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object 그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대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opposition 이것도 포우즈가 어디에 무엇을 놓다라는 뜻인데 반대쪽에다 놓으니까 이게 이제 어포우즈가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OC가 큐라레라는 것은 run 달리다의 뜻인데 앞쪽에다 달리는 거니까 나를 향해서 이거는 앞이라고도 볼 수 있고 against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내 쪽으로 달려오는 거니까 occur는 이게 발생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concur는 일치하다 함께 다 run 이게 큐렐의 이게 run의 의미거든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요게 그러면 함께 달려오는 거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뭐뭇이 일치하다, coincide with 이런 식으로. 그래서 concur는 뭐뭇이 일치하다 이런 뜻이고 occur는 발생하다, 내 쪽으로 막 달려하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그리고 off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offense 그러면은 offend가 담을 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을 넘어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OB나 OP, OC도 좀 그러는데 얘네가 이런 접두라는 걸 알면 활용도가.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죠. 영어는 원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OB나 OP와 같은 이런 차단 이미지 요것을 기억을 하면은 단어 암기에 큰 도움이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좋은 루틴을 반복하는 여러분은 반드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합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루틴을 통해서 성공할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 루틴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수험생 여러분의 컨디션이나 기분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 내 인생의 내공을 쌓는 벽돌 쌓기를 하셨나요? 어떤 날은 왠지 기분 좋게 벽돌이 5개가 쌓여집니다. 또 어떤 날은 나의 의지와 다르게 벽돌을 한두 개밖에 못 쌓은 채로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정상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 목표를 잊지 않고 힘들어도 오늘 벽돌 1개라도 쌓아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중단 없이 묵묵히 내 인생의 벽돌 1개라도 쌓아 올리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